여기 한 여성은 SNS의 영상 속에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Anyone that's coming to Paris Olympics 2024, don't come. Cancel everything. Cancel your flight, cancel your Airbnb, cancel your tickets. It's going to be a shit show and you don't want to come. As a Parisian, I'm getting the 이 여성의 프랑스 올림픽 보이콧 영상이 무려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자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폴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시청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 때문에 프랑스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올림픽 성화가 프랑스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무척 기뻐합니다. 그러나 100년 만에 수도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지만 프랑스 시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랍니다. 파리 올림픽 기간 내내 극심해질 도로의 차량 정체와 통행 제한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게 뻔하니까요. 지금도 이미 파리 올림픽 개막 때문에 곳곳의 도로들은 통제되어 있고 생강 주변은 이미 봉쇄된 곳이 많답니다. 파리 관광청에서는 올림픽 기간에 무려 1,600만 명의 관광객이 프랑스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고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이용도 피하라고 해요. 이러니 파리 시민들이 어떻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를 떠나 지방으로 피신한다고 말할 정도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린다고 했을 때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무려 100년 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마음 같아선 올림픽 기간 동안 어디 다른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 올림픽 개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걱정이 커지고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 사고들을 처리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사건 사고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프랑스 내에서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이고 제 아무리 올림픽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고쳐지기 어려운 게 팩트예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공무원이 된 역사상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공무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프랑스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프랑스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주 35시간은 일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겠어요. 그런데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어도 프랑스 공무원들은 꿈쩍도 안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자체가 원래 행정 처리도 늦고 공무원 수가 많아서 일을 대충 느리게 해도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파리시청 홍보팀 역시 그동안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여서 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홍보할 일도 없었죠.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장님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무원들을 엄청 닥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최대한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한다며 프랑스 파리에 꼭 방문하고 싶게끔 작은 것 하나라도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평소에는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며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홍보 캠페인을 기획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리의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올림픽 관련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리의 관광 명소와 숨겨진 매력을 홍보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죠. 심지어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작은 거리나 카페, 공원까지도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홍보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파리의 이미지를 더 좋게 보이도록 여러 가지 사실을 포장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생강의 수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니 정말 답답해요. 이번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올림픽 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이 아닌 생강에서 열리고 철인 3종 경기의 수영 종목과 오픈워터 스위밍도 생강에서 치러질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마치 더러웠던 생강도 기적처럼 깨끗하게 정화시킨 프랑스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그 더러운 생강에서 수영대회를 치르는 선수들의 건강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생강은 지난 100년간 수질 악화로 입수가 금지되어 왔어요. 웃기지 않나요? 프랑스 정부는 100년 동안 계속 더러웠던 생강을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7년 동안 14억 유로를 들여 수질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년 동안 더러웠던 생강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리 만무하고 이건 마치 평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던 학생이 갑자기 시험 기간에 바짝 벼락치기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하겠다는 도둑놈 심보 같아요. 그렇다고 프랑스 정부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파리가 워낙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 하수 처리 시설도 새 것으로 바꾸고 빗물도 넘치지 않도록 저장시설도 설치했어요. 게다가 생강 오염의 원인이 가정과 사업주들의 폐수 배출로 인한 이유도 있었기에 그 부분도 단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생강 수질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100년 동안 더러웠던 생강을 빠른 시간 내에 입수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생강의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짓 자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심지어 파리 시장과 대통령마저도 수질 개선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생강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만 대뜸 질러놓으면 그 뒷일을 감당하는 건 바로 공무원들 몫이에요.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요. 프랑스 정부와 파리 시장의 무리수를 뒤치다꺼리하다 보니 시청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파리 올림픽에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한국에 다녀와 본 적이 없었다면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파리 시청의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국외 연수를 갔다가 깨끗한 한강을 보고 나서 적어도 생강에서 수영 종목을 치르려면 한강 정도의 수질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강도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예전에 파리 시청으로 파견 왔었던 한국의 공무원 친구 덕분이에요. 그 친구는 한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생강 수질 개선을 위한 국가적 교류 차원에서 파리 시청에 왔었는데요.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친해졌고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2년 전 저와 동료들은 파리의 환경 정책과 관련된 국외 연수 프로그램에서 생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한국의 한강 벤치마킹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가 최종 1등으로 뽑혔고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인 공무원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친구 덕분에 한국의 공공기관 방문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게다가 직접 서울 시내 곳곳을 안내해주기도 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는데 한강의 물이 그렇게 맑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강 주변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심지어 강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그 한국인 공무원 친구가 한강이 이렇게 깨끗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이야기해줬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 정화 작업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하더군요. 한국 정부는
1980년대에 한강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하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강 주변의 불법 건축물들을 철거했대요. 또한 한강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강 상류에 있는 공장들의 폐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할 때마다 정화 작업을 추가로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정부만 노력한 게 아니고 시민들도 이에 발맞춰 한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고 해요. 시민단체들은 정기적으로 한강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한강 주변의 쓰레기도 수거하며 한강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한강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환경보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한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이어나간 거죠. 한국과 비교해보면 파리의 생강 수질 개선 노력은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리시청도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한국만큼 체계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강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 건축물들이 남아있고 하수 처리 시설도 현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 상류에 있는 공장들의 폐수 배출 기준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일 안 하던 프랑스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갑자기 철저히 한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게다가 파리 시민들의 환경보호의식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상방뇨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무엇보다 한국은 40년에 걸쳐 이뤄낸 것을 프랑스가 무슨 수로 7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의 한강 종합개발계획은 바로 프랑스의 생강이나 영국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한 거라는 걸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지금은 오히려 프랑스의 생강이 한국의 한강을 본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게 청출어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한국의 한강에서 동료들과 함께 즐긴 기억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한강변에서 라면과 치킨, 그리고 맥주를 함께 즐겼어요. 한국의 치맥 문화는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었는데요. 강바람을 맞으며 동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죠. 해가 지고 나서 본 한강의 야경은 또 하나의 감동이더라고요. 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에서도 생강의 야경은 멋지지만 한강의 야경은 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게다가 한강 주변에는 자전거 트랙과 조깅 트랙도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려봤는데 정말 상쾌했어요. 도심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연을 느끼며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부러웠어요. 한국에서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서울의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고 악취도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강에서 동료들과 치맥을 즐길 때 맥주를 많이 마시는 바람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고 한국인 공무원 친구의 도움으로 한강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함께 갔는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여러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더러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쩜 프랑스의 유료 화장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청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동료들과 함께 서울의 명동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가 깨끗해서 정말 놀랐어요. 명동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거리였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찾을 수 없었죠.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들도
자신의 가게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파리에서는 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요. 파리는 정말 멋진 도시지만 쓰레기와 하수구 냄새가 진동할 때가 많아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더 심하죠. 올림픽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냄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돼요. 제가 자주 다니는 생강 주변만 해도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한 번은 생강을 따라 산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하수구 물이 튀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던지 그날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노상 방류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파리에는 공공 화장실이 몇 개 없기도 하지만 지저분해서 아예 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유료 화장실조차도 악취가 심해서 숨을 참고 들어갈 정도거든요. 이 악취의 원인 중 하나는 프랑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시민들은 자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고 하수구에 각종 오물을 버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거리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공원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요.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파리의 악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파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보이도록 홍보해야 하니 참 답답해요. 파리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숨기고 겉모습만 포장하는 데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소매치기예요. 파리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정말 많아요. 파리에 살고 있는 저도 몇 번이나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올림픽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소매치기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소매치기 입장에서는 올림픽 기간이 성수기 시즌이겠네요. 프랑스에서 유독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이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저도 한 번은 파리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을 열려고 했고 다행히 눈치채서 막았지만 그 순간 느낀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한국인 공무원 동료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나 도난 사건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범죄는 예전 쌍팔년도 때나 있었던 일이라나 어쩐다나 요즘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맡을 때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커피를 주문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놀랐어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핸드폰 주인은 영영 다시는 그 핸드폰을 찾을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저와 프랑스 동료들이 못 믿겠다고 한국인 공무원 친구의 말을 의심했더니 카페에서 시험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핸드폰을 덩그러니 테이블에 두고 다 같이 커피와 빵을 주문하러 갔다 왔는데 솔직히 저는 한국인 공무원 친구의 핸드폰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빵과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돌아간 테이블엔 한국 친구의 핸드폰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쩜 이럴 수 있냐며 우리 모두 진짜 흥분했어요. 그러자 한국인 친구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국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나라 건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국룰이죠. 그런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쩜 한국 사람들은 이럴 수 있나 싶었죠. 그리고 무언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친구를 달달 볶았어요. 그러자 한국 친구는 이유를 굳이 더 찾는다면 바로 CCTV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워낙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소매치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디에서나 감시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도
쉽게 범행을 시도하지 못하는 거죠. 한국에서 한 번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군요. 이런 철저한 감시 시스템 덕분에 소매치기나 도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면 파리에서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공공장소나 관광지에 일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죠. 게다가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들까지 많으니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환경인 걸까요?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파리올림픽을 잘 치룰 수 있을지 정말 걱정부터 앞서네요.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시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시장님도 단기적인 올림픽 홍보와 이미지 메이킹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등 한국을 보고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강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선언하질 않나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네요. 또한 비단 프랑스 정부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프랑스 시민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경험 때문에 제가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더 회의적인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 본 한강의 깨끗함과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생각하면 파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여러분 과연 파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리가 정말 올림픽을 잘 치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파리시청 공무원이 올림픽 준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생강의 수질 문제부터 소매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파리도 한국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부디 파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